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약성서 헬라어 제13과 미래능동태 직설법과 미래중간태 직설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과의 낱말 모음입니다. 아나블렙소, 내가 쳐다볼 것이다. 시력을 다시 얻을 것이다. 베소마이, 내가 갈 것이다. 갑자기 시리가, 베소마이, 내가 갈 것이다. 게네소마이, 내가 될 것이다. 그노소마이, 내가 알 것이다. 디닥소, 내가 가르칠 것이다. 디옥소, 내가 뒤쫓을 것이다. 또는 박해할 것이다. 독사소, 내가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엘리우소마이, 내가 갈 것이다. 획소, 내가 가질 것이다. 케릭소, 내가 선포할 것이다. 전파할 것이다. 설교할 것이다. 램프소마이, 내가 취할 것이다. 프로슈소마이, 내가 기도할 것이다. 호튜플로스, 맹인 혹은 소경입니다. 미래능동태와 중간태에는 시제전미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되는데요. 현재 시제와 미완료 시제는 모두 현재 어근을 원어근 삼아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현재 어근과 원어근이 따로 있다는 말이 되겠죠. 미래능동태와 중간태는 동사의 원어근에 시제전미어 미래를 나타내는 시그마를 붙여서 만들게 되는데요. 리오에서 류는 현재 어근인 동시에 동사 변화형의 원어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래 어근은 원어근인 류에 시그마를 붙여서 루이스, 이것이 미래 어근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미래 시제는 동사의 시제, 두 가지 시제 혹은 시상 가운데 제1시제에 속하며 현재 시제와 같이 제1시제의 인칭 어미를 가지게 됩니다. 연결 모음도 현재 시제와 같습니다. 따라서 미래 능동태와 중간태는 어근 리스이고 어미 변화는 현재 능동태와 중간태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리오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변화표가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단수 1인칭입니다. 리소, 내가 풀 것이다.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단어에서 왔다라는 표시일 텐데 그냥 위에 있는 것만 기준으로 읽겠습니다. 2인칭 단수입니다. 리세이스, 네가 풀 것이다. 리세이, 그가 풀 것이다. 복수입니다. 리소멘, 우리가 풀 것이다. 리세테, 너희가 풀 것이다. 리수시 혹은 리수신, 그들이 풀 것이다 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시제전미어 시그마 다음에 제1시상에 해당하는 어미가 붙어서 미래 능동태 직설법 변화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오의 미래 중간태 직설법 변화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시제전미어 시그마 다음에 제1시제 중간태 변화 어미를 붙여서 만들게 되는데 리소마이, 내가 나를 위하여 풀 것이다. 리세, 내가 너를 위하여 풀 것이다. 리세타이, 그가 그를 위하여 풀 것이다. 리소메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풀 것이다. 리세스테,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풀 것이다. 리손타이,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풀 것이다. 가 되고요. 현재 시제와 미완료 시제에서는 중간태와 수동태가 같은 모양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형은 같은데 중간태로 번역할 수도 있고 수동태로 번역할 수도 있었는데 미래 시제에서는 미래 중간태와 미래 수동태가 각각 다른 모양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래 시제에는 시제전미어 시그마가 붙게 되는데
이 어근이 동사의 어근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미래 시제 전미어 시그마를 붙이면 자음이 두 개가 겹쳐서 놓이게 되는데 그때 아래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입술 소리 순음인 프, 브, 프, 그죠? 피, 베타, 피 다음에 시그마가 오면 이중음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음이 각각 발음이 되겠죠. 푸스, 부스, 후스가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음 하나나 푸시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펜포의 미래형은 펜프소 발음 자연스럽게 푸시로 바뀌었고요. 트리보 역시 트립하고 시그마 오메가인데 이것이 푸시로 바뀌어서 트립소가 됩니다. 그라포 역시 마찬가지로 그라소가 되고요. 그러니까 헬라 성경을 볼 때 펜소나 트립소나 그라소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각각 단어의 미래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또 국의 음인 캄파, 감마, 히 다음에 시그마가 오면 역시 크스, 그스, 흐스 이렇게 자음이 각각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자음 하나 크스 음가를 갖고 있는 크스이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코는 디옥소, 아고는 악소, 아르코는 아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름인 타우, 델타, 테타 다음에 시그마가 오면 이 자음 세 개는 각각 소리를 감춘다고 하네요. 탑토는 죄송합니다. 타우가 빠져서 P 다음에 시그마 이것이 이중음가가 또 되어서 C로 바뀌어서 탑소가 되고요. 스퓨도는 델타가 없어져서 스퓨소, 페이토는 역시 테타가 없어져서 페이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많이 보고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 동사에는 원 어근과 현재 어근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리오는 원 어근도 리이고 현재 어근도 리이지만 어떤 동사들에서는 원 어근과 현재 어근이 다른데 캐리소의 원 어근은 캐리스가 아니라 캐리크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사의 미래 어근은 원 어근인 캐리크에 시그마를 붙여서 크스, 캐릭스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캐리소의 미래형은 캐릭소가 됩니다. 밥티소의 현재 어근은 밥티즈이지만 원 어근은 밥티드 델타라고 하네요. 따라서 밥티소의 미래는 델타와 시그마가 이어지면은 델타가 없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밥티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언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사전일 텐데요. 방금 이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헬라어 동사의 미래는 불규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전을 참고하게 되면 각 동사의 미래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전마다 동사의 기본형 다음에 이렇게 미래 능동태, 과거 능동태, 완료 능동태 이런 순서대로 변화형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르코마이는 미래 능동태가 엘리소마이니까 참고를 할 수가 있겠고요. 란타노는 미래 능동태가 레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익혀놓지 않으면 또 많이 익혀도 사실은 이거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헬랄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종이 사전도 필요하지만 요즘은 이제 휴대폰 어플 중에 원어 성경도 같이 볼 수 있는 어플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다운 받으셔서 공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사의 어떤 기본적인 변화형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시제 어근을 알면 쉬운데 거기에서 태, 법, 인칭, 수를 나타내는 각각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어근의 변화형만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면 그나마 좀 한결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캐리소의 현재 어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리스라는 것과 미래 어근이 캐릭스, 예, 원어근이 캐리크라고 했으니까요. 미래 어근이 캐릭스, 네, 라는 것만 알 수 있다면 거기에 기초하여서 현재 변화와 미래 시제 변화를 쉽게 알아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시제 어근을 아는 것인데 헬라어 동사의 기본적인 시제 어근은 6개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와 미래는 능동태가 있고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는 각각 능동태와 수동태에 해당하는 시제 어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차차 이제 계속 영상을 공부해 나가면서 영상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새롭게 알게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미래 중간태와 미래 능동태 직설법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헬라어의 단순 과거 능동태 직설법, 그 다음에 단순 과거 중간태 직설법, 그 다음에 피스튜오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